자, 이번 시간은 이제 가등기, 본등기 관련한 주제 다시 한번 간단히 보시고 문제 가지고 관련 쟁점들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효력 발생 시기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던 거, 이게 민법 18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자, 이게 이제 소위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될 것이고요.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 그 밖에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거 등기 안 해도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이걸 우리가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법 하에서는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가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주제를 공부를 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대항 요건으로서의 등기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항상 임차권, 환매권이라는 개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임차권, 환매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임차권, 환매권은 주장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대항력을 갖춰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을 주장한다는 얘기인즉슨 보증금 임대차의 존속기간 중에는 계속해서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임대차의 종료가 있게 되면은 이때 처분이라는 것, 자, 다시 보증금 반환 척과 채권이라고 하는 거 바뀐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개념을 대항력으로서의 등기,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한편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요. 처분 요건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항 요건도 관련이 없죠. 그래서 가등기는 임시로 해두는 등기라는 의미를 갖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것은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한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X 부동산에 대해서 가등기라는 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이때 자,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가 있게 되면은 나중에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병에게 매도하더라도 이전 등기에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이때 그 순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등기가 순서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본등기 하게 되면 먼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병이 소유권을 나중에 취득하는 꼴이 되니까 두 번째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등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이게 이제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그래서 우리가 주로 논의할 때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주로 예시를 하는데, 뒤에서 이제 직권 말소 되냐 안 되냐 이거 따져 물을 때 지상권 설정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든가 혹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었죠. 지금 또 하나 이슈 삼았던 것이 저당권 설정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이런 것들을 이슈를 삼게 됩니다. 해서 자, 이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소위 경매 청구 이런 것도 할 수 없죠. 비교해서 돈 빌려주고 담보 가등기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나중에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었죠. 크게 이제 그림을 가게 되면 가등기라는 것은 실체법상 효력은 존재하지 않고요. 또 하나가 등기, 본등기가 가장 효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추정력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자, 이 가등기에는 소위 추정력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 민법 파트에서 바로 본등기와 가등기 따져 물을 때 자, 등기 효력 몇 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추정력이라는 개념. 그래서 갑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 소유자는 갑으로 추정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갑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논의를 삼게 되죠. 그래서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라고 하는 개념 관련해서 보셨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로 출제 이슈가 됐던 것은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했을 때 가등기 할 수 없는 거 있었죠. 보, 물, 말 들어가면 좋다. 이때는 가등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보존 청구권이라든가 말소 청구권 이런 것들은 특정인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해서 청구권에 관한 개념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자 가등기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말소자 또 하나가 물권적 청구권 보호를 위한 가등기라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슈. 자, 가등기 단독 신청. 원래는 이제 가등기든 본등기든 등기 관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 신청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게 되면 이때는 가등기 관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처분이라고 해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소위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해서 법원이 촉탁하는 데 비해서 가처분 이란 말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게 되면 이때는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가등기가 있게 되면 순위 보전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했을 때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된다. 별로 쟁점 안 되는 게 가등기 이전 등기, 부기 등기 형식을 취한다 해서 우리 앞에서 이제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해서 주등기하는 게 몇 개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고 나머지 이전 등기는 모두 부기 등기 형식을 취하게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출제 포인트, 가등기 말소 신청이라고 해서 공동 신청이 원칙인데, 자, 등기상 이해관계인 이 사람은 뭘 할 수 있다? 단독으로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요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슈 삼아야 되는 것이 바로 본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봐야 되죠.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갑에서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X 부동산의 등기부 현재 갑이 소유자인데 이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을명의의 가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랬을 때 이때 이 X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 갑이니까 갑에서 병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 누가 바로 병이 소유권을 일단 취득을 하게 된다. 근데 이때 을 명의의 본등기가 있게 되면은 이때는 바로 본등기 순위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될 것이고 뒤에 있는 병 명의의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아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본등기를 할 때 현재 소유자가 병이 되지만은 이때 가등기 권리자는 누구와 가등기 당시에 등기 의무자인 갑과 소유권 이전 등기란 것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슈가 됐던 것이 그런 게 있었죠. 소유자가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바뀐 소유자와 본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에 등기 의무자 이 사람과 등기 신청해야 되고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이 매도인이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않게 된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이때는 뭘 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해자 판결, 소송을 제기해서 이행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 나오게 될 테고요. 이행 판결 얘기. 한편 시험 문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가등기에 관해서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가 있을 때 자기의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제. 이것도 중요 포인트. 나중에 절대적 각하 사유 얘기할 때 지분만에 관한 상속등기나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분만에 대해서 등기가 허용되는 이것도 출제 포인트. 그래서 아까 가처분이라는 단어 때문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했을 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용어상 착각을 유도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게 요거 자기의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본등기가 실행되게 되면 아까 가등기 순위번호를 사용한다라고 했었고 물건의 취득 시기라고 하는 것은 본등기 했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 총칙 공부하실 때 장래효라고 하는 것이 몇 개가 있게 됩니다. 장래효라고 해서 문제가 됐던 게 무효인 법률 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장래에 대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이슈가 돼야 되는 게 바로 기한부 법률에서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장래돼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공부하는 게 해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전제로만 인정이 됐던 것이 해지라는 개념이 되겠고, 해지가 있게 되면 장래돼서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봤었고, 마지막이 바로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했을 때 물권 변동 시기는 본등기 했을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장래돼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등기 후에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있는 등기 중에서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양립할 수 있는 등기 등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못하게 되고요.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양립할 수 없는 등기라고 할지라도 가등기보다 선순위 권리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법원이 행한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등기사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 요거 말소할 수 없고요. 가등기 전에 맞춰진 가등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등은 법원이 모두 촉탁을 하는 등기인데 이때는 선순위 권리이기 때문에 바로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요거 단독으로 한 문제 구성하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용익권 설정에 본등기를 냈다.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 설정 목적에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이다. 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지상권 설정 목적에 가등기를 해놨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부분에 대한 가등자 지상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등기는 지상권하고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등기는 나중에 가등기 기한 본등기 했을 때 을명의 본등기가 있을 때 이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든 저당권 등기가 됐든 모두 지상권하고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똑같은 논리 구조로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는 것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중에 을명의 저당권 본등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중간에 이 저당권하고 다른 권리는 무조건 다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얘기죠.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양립할 수 없는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원칙적으로 직권 말소, 그러나 선순위 권리자 당연히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것이 양립할 수 있는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직권 말소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 가지고 이제 문제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해서 가보겠습니다. 가등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해서 가등기의 순위 번호를 사용해서 본등기를 해야 된다. 뒤만 딱딱 끊어가는 훈련들 하셔야 됩니다. 1번 어렵지 않고요. 2번 질문.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에 따른 보존 목적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했을 때 등기관은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등기 전부를 직권 말소한다. 틀렸죠? 그래서 이건 양립할 수 없는 등기, 원칙적으로 직권 말소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법원이 행한 등기인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등은 선순위 권리자라고 해서 다 직권 말소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지문은요, 살짝 바꿔서는 옳게 고칠 수가 없어. 워낙 변수가 많아 직권 말소한다고 얘기해도 안 되고 직권 말소 안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어떻다? 원칙적으로 직권 말소를 하긴 하지만은 아까 법원이 행한 등기 등은 어떻다? 또 직권 말소의 행위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겁나 설명은 길어지는 부분이고 지문은 틀리게 해서 답을 2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3번 질문 끝머리 보니까 용익권 등기 직권 말소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임차권 설정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본등기를 했을 때 그 가등기와 본등기 전에 맞춰진 가등기와 동일한 부분에 대한 용익권 설정 등기는 다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다? 직권 말소를 하게 된다. 해서 이런 논리구조죠. 엑스포지의 전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임차권
설정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지상권을 똑같은 부분에다 설정을 하겠다. 또 전세권을 설정하겠다. 그럼 두 개의 권리가 충돌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권리는 어떻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이 사람이 임차권도 가지고 있고 그 사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지상권도 둘 다 가질 수는 없거든요. 동일한 부분이라고 한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동일한 부분일 때는 어떻다? 이때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뒤에 있는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오른편이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의 목적에 가등기한 본등기를 했을 때 제3자 명의의 용익권 등기 직권 말소할 수 없다 해서 용익권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저당권은 다른 권리와 모두 다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자, 간단한 점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형식 가등기 명의는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그다지 어렵지 않은 질문에서 자, 이 문제 답은요 2번 해서 좀 어려워서 직권 말소의 범주. 첫 번째, 양립할 수 없으면 어떻다? 직권 말소를 한다. 따라서 양립할 수 있는 경우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저당권하고 다른 권리가 될 테고 용익권도 그 부분을 똑같은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용익권 설정 등기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해석은 상당히 복잡했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가등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나와 있어. 그럼 이제 가등기 할 수 없다 그러면 보물말 해서 보존 청구권이라든가 물권적 청구권이라든가 말소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안 되는 것 세 가지 보물말이라고 하는 것은 가등기 할 수 없다. 자, 두 번째 끄트머리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취득자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어떻다. 가등기 명의의 승낙을 받게 되면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요거 오른편. 자, 본등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해서 가볼까요? 이게 문제가 좀 어렵다.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해서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담보 가등기에 기초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관 그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해서 일단 답이 될 텐데 사실은 이건 이제 가등기랑은 좀 관련 약간 거리가 있는 문제고요. 일단은 4번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본등기 신청의 등기무자는 가등기 할 때 소유자이지 바뀐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할 것. 5번 지문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가등기 말소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 절차에 따라야 된다라고 해서 오른편인데 이거 의미 없습니다. 아주 5번 지문 같은 건 쓸데없는 소리야. 자, 등기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지문 하나쯤 몰라주는 게 정상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이걸 다 소화하려고 하면 머리 터져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3번 지문이 좀 특이한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담보 가등기 얘기를 갑자기 끌고 들어왔어요. 우리가 가등기라고 하는 게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 담보 가등기.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소유의 X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소위 돈을 빌리고 저당권이라는 것을 설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 그럼 저당권자 을이라는 사람은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경매 신청을 해서 말자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저당권. 자, 저당권에 대응해서 양도담보권 가볼까요?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양도담보권을 부여한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형식적으로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플러스 양도담보의 취지를 담고 있다. 이 얘기는 뭐야?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리면서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해주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권리자 누구? 갑에게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것을 양도담보권. 그래서 양도담보권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 한다고요? 자,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이 부동산의 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금액을 청산금으로 지급하고 아예 소유권 자체를 먹어버리는 제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양도담보. 하나 더 이제 담보 가등기 라는 개념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담보가등기 이런 식의 논리 구조죠. 갑 소유의 X 부동산을 담보로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자, 이게 을이라는 사람이 담보가등기권자가 된다라고 한번 전제했을 때 X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가등기를 설정을 하게 된다. 해서 사실은 어떤 등기, 가등기라는 게 담보 목적인지 또는 뒤에서 공부하시겠지만 이 청구권 보존 목적인지는 등기부에 표시된 내용을 갖고 사실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인 권리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게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담보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 담보 가등기 권리자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하나가 첫 번째가 경매 청구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되는 게 뭐라고요? 바로 청산금 지급하고 나서 아예 소유권 자체를 얻어버리는 방법.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그래서 이제 3번쯤 보니까 원래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되면 이런 청산 절차를 다 거쳐서 뭘 해야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그 등기는 무효 이렇게 갑니다. 다만 이 나중에라도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 등기는 뭐가 된다? 유효한 등기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이런 일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무효이지만 나중에라도 일정한 청산 절차, 청산금의 결정, 통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되게 된다. 그래서 직권 말소의 대상은 아니다 해서 뒤에서 공부하실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이제 각하사유라고 해서 등기 신청을 했는데 상대적 각하사유라는 개념이 있고 절대적 각하사유가 있습니다. 절대 등기가 불가능한 것을 절대적 각하사유, 지분 만에 관한 상속 등기, 지분 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지분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저당권하고 피담보청을 분리처분하는 그런 저당권 이전 등기, 이런 것들은 절대적 각하사유니까 무조건 무효이고 나중에 절차를 거쳤다 할지라도 그것도 무효. 그런데 이 문제는 민법하고 같이 짬뽕이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얘기하기를, 자, 이렇게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담보 가등기에 기초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지만 나중에라도 청산 절차가 청산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유효한 등기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되게 특이했던 문제. 그동안 일반적인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하고요, 이걸 비교해서 담보 가등기를 비교하는 딱 한 번 나왔던 문제, 아주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현혹되면 안 돼요. 그냥 기본 틀로 계속 잡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등기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끄트머리 봐야 돼.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그럼 그 앞에 뭐 있어야 돼? 말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가등기 신청할 수 없다. 바로 치고 들어가야 돼. 해서 뭐 없죠? 그러니까 이 지문은 어떻다? 틀린 표현이 되게 된다. 가등기 몇 개 안 되잖아.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 싸움하고요.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해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 이런 사람들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본등기할 때 가등기 당시에 등기 의무자라는 사람이 본등기의 상대방이 될 것이고 지분 만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자, 직권 말소 얘기. 이렇게 한 6, 7개를 가지고 주구장창 우려 먹어요. 자, 그래서 읽지 말고 바로 뒤를 치고 가셔야 돼. 공부도 못하면서 딱 내용까지 봐버리면 몇 개 외웠던 그게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단순화시켜야 돼.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라는 명제가 있으면 없다. 그러면 앞에 말 있으면 어떻다? 가등기 신청할 수 없다. 나머지 들어가면 어떻다?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자, 1번 틀렸고요. 2번 질문요. 자, 보니까 가처분 명령,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게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이지 법원이 촉탁하는 경우가 아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법원이 행하는 등기 중에서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개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촉탁하는 사유다 해서
가처분하고 요거 헷갈리는 거야. 가처분 명령하고 가처분 등기는 전혀 별개의 문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용어가 비슷해서 착각을 유도하는 지문. 3번 지문 끄트머리가 봐야 돼. 자, 제공할 필요는 없다 해서 틀렸겠지. 가등기로 보존하려는 권리가 뭐냐? 소유권 이전 청구이면 그런 내용을 신청 정보 등으로 내가 이 소유권 이전 청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신청한다. 그런 내용을 보존하려고 하는 권리를 당연히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을 해야 될 것이다. 5번.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을 신청할 경우 가등기 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한 데에서 어려워. 5번 지문 끄트머리 가볼까요?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나와 있죠? 등기상 이해관계인 가등기 명령의 승낙을 받게 되면 다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 구성할 때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가등기 관련해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게 되면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뒤에 보셔야 돼. 일단은 답이 5번이야. 5번이고요. 일단 수험생 입장에서는 읽어버리면 작살나는 지문이 4번 지문입니다. 이게 토지 관할이라고 해서 가등기 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니야. 부동산의 소재지가 되는 거지. 해서 그 가등기 대상 부동산의 주소지가 아니라 소재지 관할, 가등기 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그 부동산의 소재. 고치지 말라니까요. 어차피 못 풀어. 이런 것들 때려 죽여도 몰라. 지금 제가 한 7년, 8년째 계속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 지문 나올 때마다 움찔해. 뭐가 틀렸지?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당연히 저보다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몰라야 정상이야. 근데 이 문제를 풀어가실 때 인간적으로다가 1번, 그 다음에 뭐가 있어? 2번, 그 다음에 4번 이런 것들이 유형화된 1번, 2번, 5번 정도만 뒤지게 공부를 한 거야. 그런 것들을 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시험 볼 때 가당찮게 막 이걸 막 외워갖고 내가 풀어 웃기지도 않아. 그렇다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주말에 나와서 공부 좀 하라고 해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아. 바쁘다고. 그러니까 한 소리 하니까 아예 정규 수업 시간에 아예 빠져버려.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제발 어쩌다 한번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결코 아름답지가 않더라. 어떻게든 공부하실 때 오늘 몇 개, 예를 들어서 가등기 파트에서 지금 30, 40분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가등기에서 한 5개 내지 6개를 달달달 외우겠다. 그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 그래 봤자 어차피 또 잊어먹게 돼. 해서 5개만 계속 반복적으로 가게 되면 확률상 문제 구성할 때 지문 3개 이상이 다 커버가 되고요. 낯선 지문 답이 안 되기 때문에 답을 맞출 수가 있다고. 노력 좀 하지 마요. 보기 안 좋아. 자, 아는 저는 친구가 애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애쓰는 모습 좀 짠해 보여. 되지도 않을 건데. 그래서 절대 실력은 못 쌓는다고 생각하셔야 돼. 근데 이게 몇 수란 돌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깐죽거리고 앞에서 뭐라고 지랄했던 것 자체가 가소롭게 짜증나. 나도 안 돼. 그동안 막 구사리 줬던 거 사람 짜증나게 돼. 그게 한 8월 달 때면 되게 되면 오늘 또 가서 또 들은 얘기를 또 듣고 내가 미쳤나? 그냥 갈 데도 없으니까 이제 지금 꾸준히 공부를 하시게 되면 한 8월 정도 되게 되면 인간관계가 다 정리가 됩니다. 깔끔하게. 그때는 갈 데가 없어서 학원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단순화 시키셔야 돼. 공부가 돼 가면 갈수록 제일 계속 놓쳐서는 안 되는 게요. 비우셔야 돼. 비우고 실력으로 시험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이게 순환이 되잖아요. 나머지 개념까지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래 보셨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까요? 자, 가등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앞에 뭐 있어야 돼? 보물말이라고 하는 거. 2번, 증명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다. 그러거나 말거나. 3번,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뭐 그런 거나 말거나. 그 다음에, 요건 간단하다. 4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때 본등기의 수준은 어떻다?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이게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죠. 순위 보존의 목적이다. 이거 하나 알겠고, 끄트머리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해서 5번부터 가볼까요? 이게 답 같은데. 자, 지상권 설정 청권 보존의 가등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두 개의 권리는 양립할 수 있다 없다?
양립할 수 있다. 아무 상관없죠? 토지를 이용하는 게 지상권이고 거기다가 담보같이 처분 권능을 지배하는 게 저당권. 그럼 두 개의 권리는 어떻다?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서 답 몇 번? 5번. 일단 이렇게 가는 거고 나머지 지금 분석해 볼게요. 1번. 자, 가등기 되냐 안 되냐 했을 때 보물말은 어떻다? 가등기 허용되지 않는다. 자, 가등기 의무자가 가등기 명령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당연히 이 사람이 쌓인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될 것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가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 명령의 승낙하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자, 지금 가등기에 의해서 물권, 자, 손익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 변동 청권이 양도된 경우 이때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욕심 부리게 되면 뭐라고요? 부기 등기라고 하는 것도 같이 가보겠습니다. X부동산에서 갑소유 X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을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어떻다?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다. 자, 이 을이요, 나중에 본등기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모두 가능하다.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자체를 병이라는 사람에게 어떻다? 양도를 해버리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바로 가등기 이전 등기가 될 것이고 가등기 이전 등기는 어떻다? 부기 등기 형식을 취한다. 앞에 공부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만 주등기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부기 등기라고 하는 거. 이거 이제 이걸 다시 문장 읽어볼까요? 가등기에서 손익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 변동 청권이 양도가 됐을 때 이때 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등기 이전 등기가 가능하고 형식은 어떻다? 부기 등기에 따르게 된다. 어려워요. 어려워. 자, 그 다음에 4번, 손익 붙다 얘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러면 다 설명드렸잖아. 그래서 이것도 그래요. 사실은 가등기, 본등기 문제가 거의 매년, 거의 2문제 가까이 육박해서 출제가 된다고. 근데 보시다시피 별게 없어요. 별게 없어. 아까 사실은 담보가등기, 그거 하나만 어렵고, 나머지 문제는 거의 구구단처럼 딱딱딱딱 다 떨어져. 대신 그걸 외우셔야 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요약해서 설명드렸었고 오늘 똑같은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문제를 다 보니까 거의 다 알겠다. 이거 뭘 돈 내고 배우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하루 지나면 다시 깔끔하게 리셋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등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가등기는 허용된다. 그럼 보물말 없으면 어떻다? 보물말 없으면 어떻다? 가등기는 허용되게 된다. 가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차권 이전 청권 보존형 가등기. 그럼 이런 식이야. 갑소유 X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설정 등기 안 해도 되는데 등기된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이 을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임차권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이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임차권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 그래서 병명의로 이 사람 임차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임차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될 텐데 이 임차권 등기에다가 부기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가등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데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보물말 이 세 개를 제외하면 어떻다? 다 가등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십니다. 2번 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한 취지의 가처분 등기 할 수 없다. 해서 자 이게 뭐냐면 가등기는요 앞으로 본등기를 본등기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등기가 가등기가 되게 됩니다. 근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고 해서 이다 본등기를 하지 마라 이런 취지의 등기는 가등기 제도의 본질을 어긋나게 하기 때문에 어떻다?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좀 어려워요. 자 2번 질문 하나 몰라도 돼? 자 중간에 막히면 한 개씩 몰라주는 게 지혜로운 모습. 3번 자 가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가등기 의무자도 어떻다? 가등기 명령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가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이것도 출제 포인트.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에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공동신청은 너무 유치해서 내릴 수가 없어요. 바로 가등기 의무자라든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는 사람 가등기 명령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가등기에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끝머리 가등기 할 수 없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보물말 들어가야 되죠?
없죠. 그냥 틀린 거야. 사인 증여로 인해서 발생한 소유권 이전 청권 보호전을 위한 가등기 할 수 있습니다. 사인 증여는 나 죽으면이라고 하는 얘기죠. 나 죽으면 이 부동산을 누구한테 주겠다, 갑한테 주겠다, 이런 식의 이 얘기. 그럼 갑이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 죽기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죽기만 기다리고 있다 나중에 딴 놈한테 상속 넘어가고 등등하면 소유권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죽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뭘 할 수 있다? 가등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인 증여가 뭔지 알 게 뭡니까? 이런 이상한 질문이 나왔을 때 사인 증여가 뭔지를 생각하면 안 돼. 이때는 그저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이 주제를 가지고 뽑아낼 때는 뭐라고요?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는 그저 보물말 아니면 어떻다? 가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치고 들어가셔야 돼. 시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30회 때 처음 나왔다고 사인증여가 뭐냐고 물어보면 안 돼. 사인증여가 뭡니까? 보물말이 아닌 것을 뭐라고 한다? 사인증여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이에 출제위원들이 뭐를 출제할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물말 들어가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가등기 할 수 없고요. 나머지는 어떻다? 가등기 할 수 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5번 질문. 갑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을과 저당권 설정 청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을명의 가등기, 저당권 설정 목적의 가등기가 이루어진 뒤, 이게 이제 갑이 소유권을 누구한테, 병한테 넘겼다 할지라도 이 사람 당연히 누구한테? 갑하고 바로 저당권 설정의 본등기를 하게 된다. 종전 토지 소유자와 더타 본등기를 하는 것이지 새로 바뀐 소유자가 이 본등기 해줄 이유도 없을 뿐더러요.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지금 이게 지금 다시 이 사안을 좀 정리를 하면 이런 식이지. 자, 이 소유자가 갑이라고 이렇게 전제를 해보고요. 을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저당권을 취득을 하게 될 것인데 저당권 설정 등기를 못하고 저당권 설정 목적의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놨다라고 했을 때 소유자가 병한테 바뀌었다 그랬을 때 본등기는 이의 입장에서는 누가 을의 입장에서는 갑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갑은 본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 갑이 본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않게 되면 을은 이행 판결을 받아서 더타 단독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병이라는 사람은 굳이 쓴 이유가 뭐냐면 병은 누구한테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을의 저당권은 어떻다? 유효하게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제 민법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나중에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 또 하나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본등기 의무자도 자주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요. 답 4번인가요? 해서 이렇게 뽑아내고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가등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가등기에 할 수 있다 없다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그 앞에 보물말 들어가면 다 가등기 할 수 없다. 2번 질문이요.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럼 그 앞에 뭐 없어야 돼? 보물말 없으면 어떻다? 가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된 권리 이전 등기가 제3자에게 맞춰질 때 제3자가 본등기의 권리자가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식들 말 복잡스럽게 만들어놨네.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 있고요. 이 사람이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가등기 권리자가 되게 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가등기를 누구한테? 병에게 양도를 했다. 그러면 병 명의로 가등기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럼 이 본등기하는 놈은 이 병이 누구한테?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표현이 지랄이에요. 해서 가등기된 권리가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 등기가 제3자에게 맞춰졌다. 병한테 넘어간 거야. 그러면 이때 제3자가 본등기 당시에 권리자가 되게 될. 병이 누굴 만나서? 갑을 만나서 본등기 같이 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 다음에 지금 4번 질문. 가등기 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중 1인이 끄트머리 전부에 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앞에 이게 되게 어려웠어. 자,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자, 지분, 가등기 권리자는 자기의 지분만에 대해서 다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지분을 가지고 다 본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각각 별개의 문제거든.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 하십시다. 을이 50%의 지분, 병이 50%의 지분으로 자, 두 명이 나누어서 공유하겠다라는 취지로 을과 병한테 팔았다고. 그러면 을의 권리 따로 있고 병의 권리가 다 따로따로 가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을은 자기의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고요. 병은 자기의 지분만에 대해서 다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보존 행위 얘기는 뭐였냐면은 이런 경우 있었죠. 자, 을과 병의 부동산, 을과 병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갑이 몰래 훔쳐가 버렸다. 등기를 전부 훔쳐갔다. 그러면 을은 자기의 지분뿐만 아니라 병을 위해서도 한꺼번에 다 전부니까. 우리가 공유 공부하실 때 등기 말소 청구라는 게 있었고요. 등기 말소 청구를 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분을 포함해서 전체가 순수한 거짓말이다. 그러면 자, 전부에 대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자, 자기의 지분을 포함해서 등기가 넘어갔는데 일부가 거짓말이면 어떻게 한다? 자기의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은 더럽게 어려웠어. 30회 때 하면 문제일 거예요. 더럽게 어렵게 뽑았어요. 그 다음에 5번 지문 가볼까요?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가 저촉되는 중간 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가 없다. 그냥 개소리 되겠습니다. 절대 이건 찍으면 안 돼.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너무너무 까다로웠어요. 이 문제가 그래서 쉽게 맞추기가 어려웠어요.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정도는 그런 대로 소화할 수 있는데 4번, 5번 두 개가 어려웠었고요. 특히 4번이 만만치가 않았었고 5번 지문의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을 명의의 가등기가 이루어진 상태다. 그러면 을은 나중에 뭘 해야 돼? 본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본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을명의 본등기가 이루어져야 돼. 을은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되는 이런 논리 구조인데 이 나쁜 놈의 새끼가 사람 짜증나게 어떤 짓을 했냐면 욕을 먹어야 돼. 욕을 먹어야 돼. 본등기가 아니라 그냥 심이 뚝 떼고 가등기는 잊어버리고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라고 봅니다. 이 얘기예요. 그냥 자, 본등기 형식을 빌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게 아니라 별개로 다시 뭘 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을이 이제 법을 잘 몰라서 사고 친 그런 꼴이 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할 거냐? 아니, 그냥 이 등기를 중간에 등기상 이해관계는 없게 되면 이 등기를 그냥 본등기로 보겠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장난이 아니었어. 일단 세 개는 거의 줄줄줄 나와야 돼. 1번, 2번, 3번은 비교적 쉽게 구성을 했고 3번 지문이 약간 표현상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뜬금없이 보존행위라는 용어가 나왔어. 보존행위는 뭐라고요? 공유에 있어서 내 지분을 포함해서 전체 등기를 들고 가버리거나 내 지분 일부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 공유자의 등기도 일부 들고 가는 거. 요거 돌려줘. 등기 말소 청구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다? 공유물의 보존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법적인 요소까지 이해가 필요했던 상당히 까다로웠던 지문. 대신 인간적으로 5번만 안 찍으면 돼. 그럼 답이 4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계속 뭔가 하나씩 느끼셔야 돼. 지문 중에 꼭 한 개씩 이상한 거 흔들어주는 지문들이 존재한다. 절대 쫓아가면 안 된다. 그저 무조건 시험은 쉬운 거야. 무조건 시험은 쉬운 거야. 다만 내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시험장 가서 약간 헷갈리는 게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좀 이제 눈에 좀 띄는 거 이런 것들을 찾아보셔야 된다. 해서 보존 행위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 쟁점을 삼아냈고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번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주제. 자, 좋다. A 건물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의 가등기를 3월 4일에 했다. 그리고 본등기가 10월 18일에 이루어졌다.
이때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전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자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기본적으로 등기관이 무효니까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 그런데 법원이 행한 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중 이런 것들은 바로 본등기보다 사실 선순위 등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 가백에 대항할 수 있는 주택 임차권 등기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건 이 주택 임차권 등기는 나중에 이루어지지만은 원래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그 전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가등기보다 선순위 권리이기 때문에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번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투와 근데 날짜를 물어봤네. 3월 15일에 등기가 된이라고 돼 있죠. 3월 15일에 등기가 된 가압류에서 자 지금 가등기 언제 했어요? 3월 4일 날 했죠. 그리고 가압류가 언제? 3월 16일 날 했죠. 예, 후순위 권리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자 뭐죠? 우리가 가등기보다 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016년 2월 5일 얘보다 선순위 권리죠. 이것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뭐보다 선순위니까 가등기보다 선순위니까 이때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라는 것도 있었죠. 이런 것은 등자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건 나름대로 난이도 높게 구성을 한 문제예요. 바로 가등기보다 선순위 권리냐 아니냐라고 하는. 물론 이제 그전 나왔던 문제는 아주 단순하게 구성을 했던 사례고요. 최근 7년 사이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 27대 문제 같은 경우는 기간을 물어봤어. 가등기보다 선순위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등은 등기관이 직권 말소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자, 대신 법원 행한 등기 직권 말소할 수 없는데 후순위 권리다. 그러면 어떻다? 얘는 가등기보다 밑에 있으니까 일단은 직권 말소가 가능하다.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는 주제 보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되죠. 해서 자 요거를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자 하나만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슈들 첫 번째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라는 주제가 하나의 쟁점이 됐던 것이고요. 보물 말 등 들어가면 어떻다? 가등기 할 수 없다. 요거 다 외운 다음에 나중에 해제 조건부 청권 요거 하나만 살 붙이면 돼. 보물 말해 이렇게 가야 돼. 종기부까지는 안 나올 테니까 보물 말해 들어가면 어떻다? 가등기 할 수 없다. 보물 말해라고 하는 건 어떻다? 가등기 할 수 없다. 아직 해제 조건 안 나왔어요. 근데 조금 이제 어렵게 보물 말해 들어가면 어떻다? 가등기 할 수 없다. 두 번째, 가등기 신청,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바로 가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 말소 신청, 가등기 의무자라든가 등기상 이해관계인 이 사람 가등기 명령에 승낙받으면 어떻다?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슈 3화에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쉬운 건데요.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할 때 그 본등기 의무자 애초에 가등기 당시에 등기 의무자 종전 소유자가 뭐가 된다? 본등기의 의무자 지분만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그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아까 문제 가지고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래요 등 어렵지 않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기본적으로 등기관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양립할 수 없는 등기, 가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럼 양립할 수 있는 등기, 지상권하고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는 것이었었죠. 저당권하고 저당권과 지상권을 모두 어떻다? 양립할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지상권, 임차권, 지상권 이렇게 용의권끼리 같은 부분을 목적으로 할 때는 양립할 수 없었다라고 할 것. 그 정도 보셨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소유권 이전
이전 청구권 보호전면 가등기 이루어졌을 때 요거 법원 행함 등기 중에서 가등기 권리자보다 선순위거나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 등은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요 정도 보셨고요. 해서 아까 지상권, 저당권 어렵지 않아요? 지상권하고 저당권은 어떻다? 양립할 수 있다. 저당권하고 저당권도 양립할 수 있다. 저당권하고 소유권도 양립할 수 있고 지상권하고 소유권도 어떻다? 양립할 수 있다. 이걸 디테일한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방식.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등기 관련한 주제 살펴드렸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등기 신청 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